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피부과 시술 중에 돈은 많이 쓰는데 효과는 제일 애매한 시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시술들이 나쁜 시술이라서가 아니고요. 내 피부 상태랑 전혀 안 맞는데도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말리고 싶다 싶은 호구 시술 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토닝 10번 넘게 했는데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느낌 기분 탓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왜 어떤 시술은 끝이 보이고 왜 또 어떤 시술은 계속 같은 시술만 반복하게 되는지 의사 입장에서 절대 추천하지 않는 시술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호구 시술은 의미 없는 무한 반복 토닝입니다. 피부과 시술 중에 아마 가장 대중적인 게 토닝일 거예요.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 동시에 효과가 전혀 모르겠다 불만이 가장 많으시기로 하거든요. 토닝을 마치 모든 잡티를 지워주는 지우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토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피부 톤, 즉 얼굴 전체의 안색을 고르게 맞춰준다는 의미가 강해요. 아주 약한 저출력 레이저를 반복해서 쏘면 눈에 잘 안 보이는 흐릿한 색소들이 거치면서 피부가 맑아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토닝만으로 모든 색소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발생합니다. 색소는 사람마다 변수가 정말 많은 영역이거든요. 리프팅처럼 몇 번 딱 끝납니다 라고 횟수를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누구든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고 또 누구는 평생 야외 활동을 하며 쌓아온 자외선의 흔적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 색소라는 녀석들은 각자 뿌리 내린 깊이와 성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 얼굴에 있는 게 정확히 어떤 색소인지 진단하지 않는 채 그저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저렴하니까 토닝 10회 것만 계속 끊어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마치 두꺼운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깃털 빗자루로 계속 쓸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겉에 먼지만 좀 털리는 것 뿐이거든요. 벽 자체는 절대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내 색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에요. 어떤 색소는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치료의 대상이고 어떤 색소는 완치보다는 꾸준히 조절해 나가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이 진단이 제대로 돼야 내 피부에 알맞는 레이저가 들어갈 수 있고 치료 횟수도 대략적으로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야만 의미 없는 치료를 막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토닝은 어떤 효과를 주는 건가요? 실제로 제가 토닝을 하면 맑아져 보이는 기능, 그러니까 되게 더운 나라 가셔서 원래 피부색은 아니라 약간 타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약하게 토닝을 진행하면 빨리 탄 게 없어지면서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의미로서 토닝이 있지 뭐 어려운 색소를 치료한다 이런 의미는 갖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호구 시술 2위, 눈 밑 콜라겐 촉진제. 의사분들이나 병원들 사이에서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주제거든요. 바로 눈 밑에 콜라겐 촉진제 시술이에요. 먼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 등등 같은 콜라겐 촉진제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성분들은 내 몸에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아주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재료들이에요. 보통 필러는 인위적이라 싫고 내 살이 차오르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선택해요. 저도 다른 부위에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눈밑만큼은 예외예요. 제조사에서도 가급적 눈밑 시술은 피하라고 권고할 정도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결절, 그러니까 뭉침 이슈 때문인데요. 콜라겐 촉진제는 약물이 들어간 자리에 콜라겐이 형성되면서 볼륨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 약물이 딱딱하게 뭉치거나 콜라겐이 과하게 증식해서 알갱이가 만져지는 결절이 생길 가능성이 늘 존재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볼처럼 피부가 두껍고 깊은 부위는 이제 결절이 조금 생겨도 티가 전혀 안 나요. 근데 이제 꼼꼼히 꾹꾹 눌러봐야 알까 말까 해서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눈밑이나 이마같이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곳에는 결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겉으로 울퉁불퉁하게 드러나거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필러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히알라제라고 녹이는 주사가 있거든요. 하지만 콜라겐 촉진제는 녹이는 주사가 따로 없어요. 한 번 생긴 결절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흡수되길 기다리는데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를 해야 하는 정말 슬픈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필러도 알러지 반응이나 뭐 드물게 괴사 뭐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실제로 눈 밑처럼 얇은 부위에서는 컨트롤이 불가능한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콜라겐 촉진제를 고집할 이유가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눈 밑에 콜라겐 촉진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네. 환자분들이 오셔서 눈 밑에 콜라겐 촉진제 좀 놔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 많아요. 그럼 원장님 네.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안 된다고 하죠.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대신 저는 여기는 무조건 필러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또 필러를 싫어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기긴 한데 그 부분은 절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호구 시술 세 번째, 수면 마취 하에 하는 울세라 썸마지. 3위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수면 마취 하에 울세라와 썸마지 시술을 받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수면 마취로 시술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비싼 시술이 다 끝났으니까 환자분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하지만 제가 수면 울세라를 중단한 이유가 명확히 있어요. 바로 이제 환자의 돌발적인 움직임 때문인데요. 수면 마취는 통증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잠깐 기억을 지우는 거에 가까워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누가 막 옆에서 갑자기 뺨을 때리면 무의식적으로 엄청 놀라거든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거나 벌떡 일어나려고 해요. 실제로 시술 중에서도 이런 반사적인 움직임이 생겨요. 이제 문제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방금 소리 지르고 엄청 움직여서 시술하기 힘들었다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울세라지나 썸마지 같은 경우 한 샷 한 샷 진짜 비싼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디자인대로 정확한 압력과 각도로 들어가야지 효과랑 돈값이 나오는 시술이에요. 하지만 이제 받는 분이 계속 움직이면 의사는 그 속도를 맞추느라 급급하고요. 또 실제로 수면 마취하면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산소 포화도랑 뭐 혈압이랑 모니터링을 너무 해야 되는데 울세라 같은 경우는 초음파 보고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에너지 조절이나 뭐 정밀한 타겟팅 같은 거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미세한 움직임을 막으려고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 용량을 계속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호흡 저하가 굉장히 쉽게 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퀄리티를 챙기려다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썸마지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단백질 변성 온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썸마지는 진피층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수축시키고 재생을 이동하는 원리인데 적정 온도가 보통 55도에서 65도 사이예요. 뜨거울수록 효과가 좋다 하면서 무리하게 에너지를 막 올리고 수면 마취로 통증을 무시했다가 진짜 큰일 나요. 화성을 입거나 아니면 뭐 단백질이 과하게 변성돼서 약간 섬유화, 그러니까 재생이 불가능하게 딱딱한 흉조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이제 환자가 깨어 있어야 너 원장이 너무 뜨거워요 라는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지 안전한 임계점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울세라 썸마지 할 때는 수면 마취 대신 뭐 신경 마취나 그 마취 크림을 이용해요. 통증을 느끼는 주요 신경절에 직접 이쪽에 주사 마취를 하면 저 같은 진짜 겁쟁이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썸마지는 마취 크림만으로도 뭐 충분히 적정 온도까지 도달할 수가 있고요. 물론 난 진짜 죽어도 통증이 무섭고 자고 깨면 다 끝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시술자 옆에서 전담으로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마취과 전문의 꼭 상주하는 병원에서 시술 받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내가 통증이 약간이라도 좀 느껴야 훨씬 더 좋겠네요. 시술자 입장에서도요. 그죠? 네.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근데 역치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두께랑 피부의 뼈대의 골격 구조가 다 달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저마다의 통증 역치가 다 달라요. 그 역치까지 느껴야지 그 역치를 넘어서까지 참으면 오히려 또 안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호구 시술 3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은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